오히려 막 이렇게 많이 꺾고 그러면 천록담 씨의 그 실력이 좀 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천록담 씨가 불렀던 무대 중에서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무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손빈아 씨가 막 움직이는 거 어떻게 좀 힘든 시절을 겪었고 저도 이제 좀 들은 게 있어서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손빈아 씨가 이 스킬도 되게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성량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하잖아요. 요즘에는 솔직히 개인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SNS 같은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를 또 1등이 고달프다. 네. 1등은 고독하다. 그 말인즉슨 2등, 3등은 아쉽지만 난 이제 좀 부담감을 덜어내고 편하게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부터는 미스터 트롯 3의 선과 미를 이제 차지한 이제 천록담과 손비나의 활동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록담 씨는 이제 저에게는 트로트 가수라기보다는 좀 제가 알고 있던 가수로서 아직 그 인식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뭐 사랑의 콜센터 보니까 뭔가 미스터 트롯에서 보였던 매력과 그리고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매력을 잘 혼합해서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방송 이후에 좀 천록담님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트로트 가수 다 됐구나 이런 생각. 완전한 컨버전. 예. 점점 농익어 가고 있습니다. 음. 예. 천록담 씨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팬카페 인원이 몇천 명이 더 늘었더라고요. 뒷심을 좀 발휘하고 있다. 예, 그래서 팬들이 거의 보니까 7,000명, 야. 8,000명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단기간에 엄청 많이 는 거네요. 거의 10,000명을 향해서 가고 있더라고요. 야. 거기 행사도 많이 하시고 방송도 너무 왕성하게 하시는데 점점 트로트를 맛있게 좀 부르고 있다. 그러니까 미스터 트롯 3 때는 약간 쫓아간다는 느낌이 좀 살짝 들었거든요. 네. 예, 근데 지금은 약간 끌고 간다. 자기가 본인이 끌고 가는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저도 사실 뭐 찾아보면서 제3한강교 무대로 좀 뭔가 큰 반전을 이루고 나서 뭔가 좀 우상향한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원래 사실 경력이 어마어마한 가수고 그렇죠. 솔직히 실력으로는 이제 더 이상 검증, 뭐 증명 이런 거 필요 없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트로트 가수로서 이제 어떤 식으로 잘 자리매김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트로트 가수로서 농익어 가고 있습니다만 네. 이런 점은 좀 발전할 필요가 있다 하면은 작곡가님 보시기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제 트로트 스킬이나 감정선이 점점 트로트 쪽으로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트로트는 꼭 이렇게 불러야 돼라는 어떤 정답을 두고 하면은 다들 그렇게만 부를 건데 근데 실질적으로 가수마다 다 부르는 게 다 다르잖아요. 네. 천록담 씨, 우리 발음이 좀 어렵다. 천록담. 네. 천록담. 네. 천록담 씨가 그 부르는 그 느낌이 예전에 제가 천록담 씨 그 나는 가수다에 나왔을 때 진짜 호소력이 너무 잘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트로트를 부르는 데 있어서도 아까 그 평론가님도 말씀하셨듯이 그 호소력. 예, 그래서 굳이 막 이렇게 트로트처럼 막 이렇게 꺾거나 그렇게 안 불러도 되게 매력적이게 들리더라고요. 네. 오히려 막 이렇게 많이 꺾고 그러면 천록담 씨의 그 실력이 좀 가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약을 하자면 이제 트로트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네, 트로트 가수로서 활동을 하면서도 본인의 개성을 잘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 천록담님도 트로트계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이 쌓은 경력에 있어서 약간 좀 조미료, 양념을 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천록담님 이런 매력이 좀 두드러지는 사랑의 콜센터에서의 무대, 작곡가님은 어떤 무대가 기억에 남으세요? 천록담 씨가 불렀던 무대 중에서 일편단심 민들레야라는 무대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미스터 트롯 1 때 임영웅 씨가 일편단심 민들레야를 뭐 불렀었거든요. 그때 와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천록담 씨 버전을 딱 불러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네, 근데 임영웅 씨랑은 좀 다른 느낌이었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원래의 천록담 씨가 갖고 있는 그런 그 호소력이 있는 그 소리 담긴 그런 느낌으로 불러주셨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곡이 제일 인상적인 것 같았습니다. 네. 일편단심 민들레야. 네, 일편단심 어떻게 보면 약간 이 트로트 가수의 뭔가 증명이나 좀 중요한 노래처럼 커버를 할 때 네. 여겨지는 곡이 되어버렸네요. 천록담님은 이렇게 트로트 가수와 이제 본인이 쌓아온 이제 경력을 잘 조화해서 새로운 경력을 쌓아나가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미를 차지한 우리 손비나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워낙 독보적인 음색을 가지고 있죠. 네. 예, 뭐 지금 최근에 사랑의 콜센터에서도 활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나의 콜센터에서 손비나님 무대 중에 가장 좀 재밌게 보신 무대 있으십니까? 재밌게 본 것보다는 되게 감동적인 무대가 좀 있었는데 나는 반딧불 예, 그 노래 부를 때
너무 좋더라고요. 네. 손빈아 씨, 저도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좀 바닥이 좁잖아요. 네. 손빈아 씨가 막 움직이는 거 어떻게 좀 힘든 시절을 겪었고, 저도 이제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요즘 다들 어렵잖아요. 그 노래를 듣고 다들 내 얘기라고 생각하고 들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공감해 가고 인상적인 무대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황가람 씨가 네. 리메이크를 해서 이제 인기가 있는 노래죠. 네. 이 노래를 손비나 님이 또 사랑의 콜센터에서 본인의 버전으로 불렀는데 굉장히 또 감동적인 무대였다. 손비나 님이 만약에 이제 트로트 가수로서 계속 활동할 때 있어서 어떤 음악 스타일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손비나 씨가 트로트 이 스킬도 되게 잘하시긴 잘하시는데 성량이 엄청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시원시원하잖아요. 사랑했지만, 김광석 씨의 사랑했지만을 불렀을 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 곡이. 그래서 느린 곡을 할 때는 저런 곡을 한번 들여보고 싶다. 그런 포크 발라드 예. 빠른 거는 이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같은 거. 정도의. 꼭 요즘에는 이제 트로트 경계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문세 씨나 김광석 이런 김현식 이런 분들이 사실은 거의 30-40년 전 가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20대, 30대, 40대 분들이 지금 60대, 70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트로트 감성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의 그분들이 듣는 음악이기 때문에 꼭 트로트로 막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요즘 아주 세련된 어떤 발라드 느낌의 곡도 공감이 되는 가사와 노래가 쉽다 그러면은 충분히 다들 히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손비나 씨도 그런 쪽으로 좀 불러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의 콜센터가 사실 노래 보면은 트로트만 부르는 건 아니에요. 네. 굉장히 또 가요도 많이 부르고 전 이 프로그램이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바로 이제 8, 90년대에 활동했던 인기 가수분들도 다시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후배들과 함께 노래 부르고 이런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그럼 저 같은 이제 옛날 노래 좋아하는 젊은 친구들은 사랑의 콜센터 한 번씩 검색해서 보거든요. 천록담과 이제 손비나 씨가 이렇게 다른 음악 색깔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활동이라는 게 물론 음악이 가장 중요하지만 음악적인 방향은 아까 작가님이 좀 잡아주신 것 같고 앞으로 활동함에 있어서 후배에게 약간 어떤 식으로 활동하면 좋을지. 저는 이제 끊임없이 좀 도전을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전이라는 게 물론 가수가 제일 중점을 둬야 되는 건 노래죠. 노래인데 노래 안에서도 밴드를 결성한다든지 탑세븐끼리 이렇게 해서 밴드를 결성해서 공연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계속 새로운 시도를 이렇게 해서 자꾸 뭘 좀 보여주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좀 아이디어도 내고 해가지고 색다른 시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1등이 이렇게 난무하는 시대에 이제 3등까지만 또 우리가 또 참작을 해주지만 사실 오디션 프로그램에 어떨 때는 우승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인지도를 쌓아서 본인만의 활동을 해나가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번에 미스터 트롯 시즌 3에서 작곡가님 보시기에 굉장히 좀 잊히지 않는 어떤 참가자 그리고 이 가수 뭔가 주목할 만하다. 어떤 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주목이라기보다도 그냥 저는 스쳐가면서 어떤 쇼츠에 그 가수가 좀 나왔는데 최재명 씨. 최재명 씨 이렇게 쇼츠를 좀 몇 개를 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느낌이 너무 좋다. 그냥 이 친구는 그냥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오더라고요. 예전에 경연 때는 그렇게 못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평범한 모습들 그냥 이렇게 딱 보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더라고요. 잘만 이렇게 좀 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그냥 그 느낌이. 작곡가님의 직감을 한번 또 믿어봐야겠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경연 프로 작곡가님도 참여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사실 굉장히 힘들잖아요. 몇 주간의 스케줄에 막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노래 부르고 막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승을 차지하는 좋은 성과를 거두는 참가자도 있습니다만 예선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편집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 가수들이 방송 후의 활동에 있어서 그냥 꾸준히 그냥 하던 대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늘어난 인지도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디션 끝난 가수들이 이제 방송을 할 때 작곡가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좀 초점을 둬서 활동하면 좋을까? 이 경연 프로에 우리 미스터 트롯 1 때를 보면 그때는 이제 처음이었고 하다 보니까 탑7에 드신 분들 말고
어디 준결승 정도만 이렇게 좀 올라왔던 분들도 왕성하게 지금까지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시청률도 줄고 뭐 약간 좀 식상하다는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탑7 분들 말고는 점점 이제 잊혀지더라고요. 회사로 어떤 좋은 회사랑 계약을 해서 앞으로 쭉 더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은 이게 도태되고 그래서 그게 너무 이제 안타깝고 네. 그런 모습들을 보다 보니까 요즘에는 솔직히 개인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나 SNS 같은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자기를 또 이 물 들어올 때 노조라고 할 수 하잖아요. 있으니까. 예. 그걸 좀 잘 살리면 요즘은 보니까 유튜버라든지 인플루언서들을 거꾸로 방송국에서 부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어느 정도 올라간 분들은 그분들은 이미 어느 정도 시청률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네. 되게 출발선이 다른 상황이니까 최대한도로 집중해서 개인 방송 하고. 네, 박지우 씨도 보니까 개인 방송도 하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야 돼요. 맞아요. 이제 일상과 활동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네네. 네, 정말 신경 쓸 게 많아졌습니다. 네. 원히트 원으로 넣는 것보다 스테디셀러가 돼야 된다. 이야기 드렸죠. 네. 트로트 스테디셀러, 오랫도록 사랑받는 가수의 참 매력은 무엇일까요? 트로트 가수분들이 되게 활동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도 예전에 가수할 때 거의 20여 년 전에 활동할 때 저는 진짜 많이 활동하거든요. 근데 너 왜 활동 안 해? 저보고 그래. TV가 나갈 프로가 몇 개 없잖아요. 근데 트로트라는 장르가 되게 구석구석 저 시골부터 다 가거든요. 저는 엄청 바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방송에 안 나오니까 활동을 안 하는 줄 알아. 그게 너무 좀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지만 쉬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 걸어 가다 보면 네, 거기에서 기회가 오고 하지 않을까. 그래서 참치라는 그 생선이라 그러면 좀 그렇다. 뭐 참치가 있죠. 예, 참치가 맛있죠. 참치가 이게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데요. 네. 예, 움직여야지 숨을 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힘든 길이긴 한데 쉬지 않고 계속 그 길을 가다 보면 목표를 정하고 꿈을 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쉬지 않고 스터디셀러가 되지 않을까. 뭐 지금 이 시간에도 대양을 항해하고 있는 이제 바닷속에서 정말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 모든 트로트 참치들에게 트로트 참치. 네. 아니 작곡가님이랑 이야기하면 항상 없는 걸로 저희가 마무리가 됩니다. 네.